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코앞인데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나요?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좀 남길 겸 그리고 인사도 드릴 겸 영상 한번 켰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뭐 중간고사 메시지 잘 보라는 의미에 담는 영상도 있지만, 얼마 전에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입시 전형안이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입시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아니 뭐 건국대학교 입시 전형 바뀌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작년 12월에 뭐 서울대학교 아시죠? 정시 부분에서 서류 반영하는 거, 서울대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국대학교 입시 바뀌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길래 요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자 한 명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신이 좀 1학년 때 좀 아리까리 하다 보니까 건동홍 라인을 목표로 잡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건국대 교과를 좀 목표로 했겠죠. 건동홍에서 건국대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최저 등급이라든지 교과에만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건국대 교과에서 서류 30%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딱히 뭐 진로도 뭐 뚜렷하게 있지도 않다 보니까 쿨하게 그냥 교과로 최저 맞춰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류 반영한다고 하니까 좀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했죠. 교과로 뭐 뽑는 데 많을 거고 지금부터 네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자꾸 이렇게 입시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건국대 이제 발표 났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도 이제 발표 나는 걸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입시들이 바뀌면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정시에서 서류 반영을 해서 화가 나시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건국대 교과 또 최저 맞춰가지고 내신 따가지고 가려고 했던 또 친구들 또 요런 소리 들으면은 또 화가 나시고, 화부터 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그 화를 잠깐 멈추시고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재수할 수도 있어요. 대학들의 변화, 이런 추이에 대해서 항상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입시를 맨날 바꿀까요? 교육부나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첫 번째는 사회 현상일 수도 있죠. 사회 구조가 막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수능 100으로 뽑지 왜 이렇게 자꾸 바꿔대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탓하고 한탄하기 전에 자, 깊이 있게 한번 입시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줄 세우기 식으로 뽑으면 편할 텐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지. 우리 예전에 학력고사, 수능 이런 것들 들어봤죠. 줄 세우기 식으로 뽑았을 때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학교가 붕괴된다 이런 것들, 따분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일단 청년들의 어떤 노동력 손실도 가장 큰 또 한 몫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 세우기 식으로 뽑다 보면은 적성 이런 거 거의 고려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학교 레벨 보고 이제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안 되게 되면은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가장 낮은 어떤 학과를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서울대니까 만족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학과랑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수능 한번 더 쳐야지. 내가 저기서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췄어도 어느 학과, 서울대 어느 학과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재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입신이 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 끝장나게 잘 보겠죠. 이 입신이 모든 학생들한테 내려오면 좋은데 몇몇 학생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또 수능 또 망친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예전에 뭐 20대 중후반까지 재수, 장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이런 친구들이 뭐 전공하고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뭐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뭐 취업에도 또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학종도 지금 거의 13년째 입학사정관제부터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크게 변한 게 뭐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변화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 변화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 세우기 식으로 뽑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겠죠. 뭐 저는 뭐 높으신 분이 아니니까 교육부의 높으신 분들의 깊은 뜻은 이제 거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대충 유추해 본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적성을 또 봐야 된다, 전공적 합성을 봐야 된다, 인성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모든 대학들이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자들이 대학 생활도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생각을 해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가 올해까지는 교과 100 최저 걸어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왜 내년에 갑자기 서류 30을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교과 100으로 뽑게 되면은 얘네들이 학교 위주로, 그 다음에 학과 자기 적성보다는 학교 그냥 맞춰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내가 좀만 더 어떤 최저 등급만 맞췄으면 요 내신에 어느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자꾸 뭐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이탈자들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뭐 교육부라든지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을 뭐 배출해야겠다는 이런 일념도 있지만, 대학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단체잖아요. 손실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대학에 이탈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전형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류를 좀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전공적 합성도 보게 되고, 그리고 좀 충실한 학생도 뽑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만족스럽게 잘 졸업해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 뽑았을 때는 좀 위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입학처에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서울대도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서울대 정시에서 서류를 볼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유는 서울대는 아직 그 수능 40% 달성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정시 40%를 달성하려면 어디 인원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정시에다 집어넣겠죠, 여러분들? 수시 인원에서 땡겨서 정시 인원을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는 수시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서울대 학종 설계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정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만족감 있게 학교를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도 예전에 비해서 만족스럽게 많이 배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놓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시를 늘려놓게 되면은 걱정이 되겠죠. 이탈자들. 그리고 또 만족감 있게 대학 생활을 또 못하고, 요런 친구들이 또 발생할까봐 걱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시에서 뽑던 인원들이 너무 이제 정시로 이제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서류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이 정시 부분에서 서류를 반영해서 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을 뽑게 되면 정시 전형에서도 충분히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서울대 수능에서도 서류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교과에서 바로 서류를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끝까지 끝맺음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국대가 교과 70을 반영을 하니까 그래도 교과 능력이 70%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파워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찍었던 고려대 완결판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학교장 추천에서. 그 교과 부분에서 그 교과 80점하고 서류 20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교과가 80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죠? 사실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 등급하고 그 다음에 2.0 등급하고 그 교과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어디서 뒤집어 버릴 수 있게 해놓냐면 서류 20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교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애 뽑는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러면 또 대학 측에서 또 욕먹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2023학년도 교과 70인데 제 느낌에는
고려대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교과 70을 보지만 거의 등급 간의 차이는 크게 두지 않고 서류 30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제가 12월 달에 대입에도 순서가 있다. 그때 예측했잖아요. 바뀔 거라고. 근데 이게 좀 더 일찍 뭐 들어맞은 건데,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점쟁이여서 뭐 때려 맞춘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보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힌트들이. 그 힌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제도가 뭐가 있죠? 고교학점제라고 있어요. 이거 혹시 뭐 초등부 어머님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쫙 고교학점제예요. 어머님들. 앞으로도 막 계속해서 목표도 없이 어떤 진로도 없이 막 맹목적으로 선행 돌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웃기죠.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 진로도 이 나이 먹도록 또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한다는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아니 진로도 없는데 무슨 진로를 찾아서 뭐 이렇게 활동하라 그래. 무슨 진로도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돼. 요런 친구들 되게 많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로 없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진로도 없는데 왜 공부를 왜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진짜 탓. 왜 이런 진로도 없는데 이런 입시제도 만들어서 국가 탓. 그리고 행복은 엄마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 옛날 영화인데 제 나이가 들통나나요? 이런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 탓. 여러분들, 학생이 뭡니까? 학생, 배울 학, 배우면서 생활하는 게 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진로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국가가 여러분들 진로 정해주면 공부하실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진로 고민하다가 죽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지만 진로 고민을 하듯이 진로에 대해서 이런 탓을 하면서 제도 탓,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거는 학생으로서 학생이라는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어머니랑 아버님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가서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이 학업을 학생으로서의 직업적 역량을 높이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고 여러분들은 학교 가서 학업을 벌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진로 이런 것들 되게 고민되고 이렇게 뭐 하는 시기가 되게 많겠죠. 하지만 그런 걸 핑계로 학생으로서 신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대입에도 순서가 있다 하면서 잔소리 한번 했었는데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고 오세요. 대입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뀌는 입시, 제가 그 영상에서도 이미 예측했죠. 왜냐면 힌트를 깔아주니까 국가에서. 고교학점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그런 미래 대학에 있는 학업들이 미니 대학이 고등학교에 신설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봐도 일단 또 내년에 또 정권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안 바뀌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님이시라면 어떤 교육을 살리시겠어요? 바로 공교육의 끈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님이 자꾸 학교 교육이 붕괴되는 이런 입시 제도를 그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학교,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낼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뭐 그분들보다 뭐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는데 그냥 그분들의 생각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교육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예를 들어 수능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고교학점제 들어오게 되면 수능도 다시 한번 바뀐다고 제가 예고했어요. 물론 지금 뭐 바뀌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그 고교학점제 진로 중심의 교육 개편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이 사는 이 교육 정책은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 틀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보세요. 수능에 서류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능에 서류 반영하는 것도 뭐죠? 서류?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인성이 좋고 요런 생활, 이력서 같은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러니까 이런 이력서들을 바탕으로 전형이 바뀌잖아요. 뭐 수능에서 나는 공부도 이렇게 잘 하지만 이런 점수를 잘 맞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인성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전공적으로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학생회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력서라는 그다음 자서전 같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에. 그죠? 이런 것들을 다시 참고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마찬가지죠. 또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과 100으로만 뽑으려고 하다니까 뭔가 아쉬워. 그다음에 얘네들이 언제 어디서 학교를 또 그만두고 도망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충실한 자를 뽑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죠? 또 서류를 보잖아요. 이 서류는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자꾸 학교생활 틀을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자꾸 강화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자꾸 벗어나요. 여러분들 학교는 정말 좋은 사회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우 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작은 미니 이 사회에서 또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생활하게 될 이 사회생활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곳이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이 학교라는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입시 제도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논술 뭐예요? 학교에 교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고 있죠? 국가에서 축소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또 잔소리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수능에만 올인한다고 학교 가서 잠자는 친구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수능 40% 늘었으니까 난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데 학교 수업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 교육부는 자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 생활 틀을 유지하면서 자꾸 바꿔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입시가 갑자기 여러분들 정권 바뀌어가지고 수능 확 줄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학교 생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교우 관계 중요시 여기면서 활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간 나는 이런 이력 을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의 어떤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꼭 뼈와 살이 되니까 학교 생활 충실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학교 생활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